잠깐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감 자체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혼자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좀 드릴 거고, 이 힌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도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내가 추가해야 될 부분, 못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1부터 5까지 출력이죠.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하실 거예요. 이거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전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보는 거죠. 1부터 5까지 출력을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부터 5까지 출력, 이건 간단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출력이 아니라 합인 거잖아요. 합. 자,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이 중에서 짝수만 출력해주세요, 혹은 3의 배수만 출력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이 1부터 5까지 있는 이 숫자들 중에 짝수인 애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러면 조건부로 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합이죠. 이 중에서 만약에 짝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조건으로 걸러서 합을 구해야 돼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이 1번 문제보다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고,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은 결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부터 5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출력은 이렇게 두고, 자,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쵸? 자, 여기다가 이 sum이라는 변수한테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sum한테 1부터 5까지의 합이 들어가겠죠. 연산은 컴퓨터가 할 거니까. 이러고 나서 sum을 출력을 하면,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선 얘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sum을 출력을 하면 1부터 5까지의 합인 15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일단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의 시작. 자, 그러면 지금 sum에 더해지고 있는 이 숫자들을 볼게요. 얘는 처음에 sum이 이제 0이었으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 줄에 1, 2, 3, 4, 5를 다 더했던 얘를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씩. 다섯 줄로 나눴어요. 얘는 주석을 걸고. 자, 처음에 sum은 0이죠. 그럼 얘는 변수잖아요. 이 자리는 값이죠. 그럼 이 자리는 처음에 0이겠네요. 0 플러스 1 해서 첫 번째 sum은 1이 되겠죠. 그 다음 줄, 이 sum 자리에 1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1 플러스 2를 하면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는 3이고, 더해서 6이 될 거고, 이 자리는 6이고, 더해서 10이 될 거고, 여기가 10, 더해서 15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써놨던 거를 이걸로 변형시킨 것 뿐입니다. 그쵸? 근데 얘는 또 압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15.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변형시킨 것 뿐이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방법은 다 찾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이 변수한테 더하는 숫자들이 어떻게 커지고 있어요? 한 1씩 증가하고 있죠. 더해지는 수 자체가 1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1씩 증가하는 거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그쵸? 지금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반복문만 봐도 i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지금 아직 반복문 안에 얘를 넣진 않았지만 얘랑 같이 지금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i를 더한다면 얘가 반복문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 첫 번째 i는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참이라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얘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여기서는 i는 1로 더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썼던 이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첫 번째 줄 오케이 확인했고, 자 두 번째 반복문이 돌아서 i가 2가 됐대요. 또 참이니까 들어왔는데 이때 저 더해지는 썸에 더해지는 i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 2, 3, 4, 5 썸이라는 변수에 순차적으로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i를 더해 나간다면 1부터 5까지 다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개념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에 썸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썸한테 매번 i를 더하고 있는데 이 i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i가 하나, 두 번째 i가 둘, 세 번째 i가 셋, 네 번째 i가 넷, 다섯 번째는 다섯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썸이라는 애는 처음에 0으로 만들어 놨죠.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다가 얘를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겁니다.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렇게 더해지라고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썸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총 15개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쵸? 이 동그라미 하나가 뭐 사과 하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접목시키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지금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여기다가 잘 끼워 넣으면 결과는 나오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합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하나 붙은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합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2개 붙은 거예요. 한번 더 풀어보시죠.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썸을 반복문에다가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되는가도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하고 계신 거고, 이게 안 됐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생각하는, 개발자의 두뇌로서 생각하는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경험이 부족한 거고 앞으로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혼자 복습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일 되면 까먹어요. 자, 얘를 while문 안에다가 넣어보랬어요. 제가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썸이 지금 5 나왔죠. 이 1, 2, 3, 4, 5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I 출력한 것 때문에 나온 거고 썸은 지금 5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를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명확하게 좀 보기 좋으니까 썸이 5가 나왔어. 그냥 넣었더니 썸이 5네요. 그럼 왜 5가 나오는지 눈으로 쫓아봐야죠. i가 1이래요. 참이니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썸을 0으로 값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썸한테 i를 더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더한 i는 1. 그럼 썸한테 현재는 1 들어있겠죠. 그쵸?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i 출력 i 1이니까 i 1 출력된 거고,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올라가죠. 반복문이니까. 자, i가 2가 됐어요. 조건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올 건데 내려왔더니 썸은 다시 0이네요. 아까 1이 들어있었는데 얘를 다시 0으로 덮었대요. 그리고 i를 더한대요. 현재 i는 2. 그럼 이젠 2가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i 출력 i는 2니까 2가 나온 거고, i를 또 증가시키고 돌았어요. 내려왔더니 또 0이 되고, 다시 얘 0이고, 이때 i는 3이니까 3 들어있고, 이래서 마지막에 5가 들어있는 채로 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합이 아니라 5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반복문을 돌 때마다 썸이라는 변수를 0으로 값을 초기화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초기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 그냥 이걸로 합시다. 변수를 이렇게 i는 1이다 라고 값을 넣음으로써, 대입 연산자를 통해 넣음으로써 변수를 만들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이 변수명을 적어주는 이 부분이 변수 선언부고요. 변수 선언, 내가 쓸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대입 연산자 뒤에 오는 이 값을 변수에 넣는 과정, 이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는 선언 및 초기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변수 때 굳이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다른 언어였으면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데 파이썬은 이 부분에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수를 초기화했다 라고 하는 거는 해당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썸을 0으로 초기화하고 있는 이 과정 때문에 합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i 값이 더해져서 나왔어요. 그럼 얘가 반복문이 돌 때마다 초기화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복문이 돌 때마다 하지 않게 밖으로 꺼내주면,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눈으로 쫓아볼게요. 자, i는 1, 썸은 0인 상태로 반복문에 들어옵니다. i가 1이고요. 참이니까 들어왔는데 1 더하겠죠. 썸한테 1 더했어요. 썸은 0이었는데 1 더했으니까 이제 1이죠. 그 상태로 i 출력, i 1이니까 1 출력을 할 거고, i를 1 증가 2가 돼서 올라갑니다. 반복문으로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거고, 조건 참이니까 또 내려왔을 때 썸한테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2를 더했죠. 그러면 원래 1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다 2를 더했다는 얘기니까 3이 되는 거고, 썸의 값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 출력 2 출력 될 거고, i 또 증가 3이 돼서 올라옵니다. 참이니까 내려와서 이번엔 i가 3인데 원래 값 잃지 않고 또 3을 더하겠대요. 그럼 3 플러스 3이니까 이번엔 6이 되는 거죠. 썸이.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15라고 하는 합이 출력되게 돼요. 자, 반복문 아직 잘 모르겠다,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도 반복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코드를 노트에 써서 펜으로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해보세요. 눈으로 쫓는 게 힘들면 직접 펜으로 끄적여 보는 거예요. 반복문에서는 그거 되게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언어 배울 때 뭐 노트에다가 막 코드 써가면서 펜으로 막 해보는 거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코드라는 게 우리가 일일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쓸 게 많아서 좀 불편한데, 반복문만큼은 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펜으로 쫓아가는 게 눈으로 쫓는 것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대입을 해보는 게.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복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그쵸?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합을 출력해 달래요.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1부터 100까지의 수 출력까지 먼저 해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쓰지 마세요. 꼭 스텝 먼저 작성하고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1부터 100까지 수 출력 끝난 거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하는 거 알았어요. 그럼 1부터 100까지 일단 더 해볼까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썸이 나오겠죠. 얘도 이거 그냥 붙여넣기 합시다. 출력해보면 5050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5050이에요 5050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짝수만 걸러내면 되죠. 짝수일 때만 더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썸이라는 애가 값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로직은 얘 때문인 거고, 그쵸? 이 블럭 씌워져 있는 부분 그러면은 짝수만 더해야 되니까 짝수일 때만 더하는 로직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짝수만 출력할 때 짝수를 걸러내는 조건문 안에다가 프린트 출력문을 넣었었죠. 그것처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짝수일 때만 더하게끔 로직을 넣어준다면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출력은 얘는 필요 없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1부터 100까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니고 우린 합만 출력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출력문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대요. while문에 종속되어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더해지는 모든 과정이 반복문이 돌 때마다 출력이 되니까 5050이 나오는 과정을 얘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1, 그 다음 2 더해서 3, 6, 10, 15, 21 더해나가는 과정의 합들 결과들이 다 출력이 돼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합 하나만 출력하면 되니까 얘가 while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while에 종속되어 있으면 반복문이 돌 때마다 그걸 실행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짝수의 조건, 우리 짝수 조건은 알잖아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같으면 짝수인 거니까. 그쵸? 짝수의 조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썼어요. 그리고 이 조건이 해당될 때만, 짝수일 때만 더해지게 종속을 시켜버리면, 그럼 얘가 당장 i가 3이 됐대요.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니까 1, 2, 3 순서로 와서 3이 됐대요. 그러면 3 나누기 2의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럼 이 if 조건 펄스겠죠. 그럼 이거 안 더할 거고 내려와서 증가되고 올라가겠네요. 그럼 지금 하나만 예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홀수일 때는 더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25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짝수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짝수 구하는 방식, 이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더 간단하지만 스마트하고 유동성이 있는 거는 조건문을 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결과는 잘 나와요. 단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코드를 짠다면 이게 좀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자,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나씩 짝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니지, 합을 먼저 했구나. 합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만 더해지게끔 조건을 추가했고, 이렇게 쌓아 나가면 결국에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투두리스트 기법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하시면 돼요. 당장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반복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짝수를 또 걸러야 되고, 그 짝수들끼리 더해지게끔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여기까지 한 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만큼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간단한 문제를 풀 때도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복잡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못 만들어요. 그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그냥 진짜 전 세계에 몇 명 없을 정도로 손꼽을 정도로 천재다, 그런 사람들은 하겠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이 해볼게요. 얘도 사실은 조건이 하나가 추가된 거 말고는 이미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쵸? 저 이거 그냥 복사해다 쓰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촉이랑 종료 조건마저 바꿀 필요가 없네요. 심지어 조건 하나가 짝수래요. 그러면 이미 짝수 조건이 있는데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추가된 조건, 3의 배수가 아닌 수. 3의 배수가 아닌 수면 그냥 간단하게 저것만 조건을 쓴다고 했을 때,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3의 배수였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래요. 0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눴을 때. 그쵸? 3의 배수인 걸 물어보는 게,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맞아? 라고 물어봤던 거라면, 3의 배수가 아닌 걸 물어보는 상태에서는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배수가 아닌 거니까. 그쵸? 이것도 사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나머지가 1인 경우 하나가 있을 거고,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인 경우, 이것들도 결국에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잖아요. 이게 0이 맞아? 라고 물어봤더라면, 0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그 반대 개념이 될 거니까.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구하는 조건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짝수 이 고예요. 얘는 오어예요, 엔드예요? 엔드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만족을 할 때만 더해지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이러면 이중 조건으로 일단 얘가 만족이 돼야 밑으로 내려올 거고, 얘까지 만족이 돼야만 더해질 거니까. 그쵸? 이러면 결과가 1734 잘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중 if를 쓸 게 아니라 하나로 엮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래도 같은 말이잖아요. AND로 엮어 있는 거를 쪼갤 때 이중 if를 썼던 거니까 이중 if 풀고 AND로 엮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쵸?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법이 또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또 있기는 한데, 자, 보여만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울 내용인데, i랑 썸을 뭐 사용한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게 또 나왔죠. 컨티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아예 설명을 드리죠. 이래도 되겠다. 자, 이 컨티뉴는 뭐 하는 애냐면요, 자, 지금 일단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반복문을 눈으로 쫓아서 들어와 볼게요. i가 1이에요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냐라고 물었죠. 0이 아니어야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들어왔어요. 0이 아니니까 들어와서 1을 증가했죠. i 플러스는 1이니까 i 1 증가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컨티뉴가 있어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니까 순서대로 딱 만나야 되잖아요. 컨티뉴를 딱 만나요. 얘를 만나면 반복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밑으로 내려갔죠. 반복문 안에 있는 거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컨티뉴를 만났다. 그럼 밑으로 안 내려가고 요 순간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컨티뉴를 만난 시점에 위로 올라가 버려요. 밑에 어떤 코드가 있어도 컨티뉴를 뭔가 만났다, 반복문 안에서. 그럼 밑에 있는 거 아예 무시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지금 i가 1 증가된 상태로 2가 돼서 올라간 거죠. 밑에 있는 거 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가 된 상태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가 된 상태로 내려왔을 때 얘는 거짓이겠죠. 그럼 이거 안 하겠죠. 그럼 얘를 만나네요.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물었는데 아니죠. 그럼 이것도 안 할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더하고. 그럼 썸은 일단 두 번 반복문이 돌았을 때 2가 처음으로 더해지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i 1 증가. 그럼 i가 3이 돼서 이제 여기로 또 올라가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3 나누기 2가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참인 거잖아요. 근데 3 나누기 2는 1이 나오잖아요, 나머지가. 그럼 얘는 참이겠네요. 그럼 얘를 또 만나겠죠. 얘를 하겠죠. 그럼 4가 돼요. 그리고 컨티뉴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2의 그러니까 짝수가 아닐 때 1 증가시켜서 바로 반복문 올려버리고, 3의 배수일 때 1 증가시켜서 바로 반복문 올려버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두 조건을 충족할 때만 더해지게끔 짠 로직이에요. 지금은 좀 헷갈리죠. 내용이 헷갈릴 수 있는데, 컨티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개념, 컨티뉴의 개념이에요.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고요.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가 써있는 코드를 만나서 컨티뉴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반복문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아직 다중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다중 반복문을 배웠다고 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컨티뉴를 만나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 반복문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컨티뉴를 만났을 때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컨티뉴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반복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야겠구나.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네요.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이거 무한루프예요. 네? 아이가 1인 상태로 들어와서 참이라 출력을 한번 해요. 1 하나 출력되고 무한루프 돌 거예요. 출력하고 나서 컨티뉴 만났죠. 올라가요. 아니다, 1만 계속 지키겠구나. 얘를 여기로 내리면 아무것도 안 지키고 무한루프예요. 증감 스텝을 만나기 전에 컨티뉴 해버렸으니까 얘는 조건이 참이어서 내려오자마자 올라가요. 얘는 아무것도 안 지킬 겁니다. 그냥 무한루프 뱅글뱅글. 초록색 연두색 보이시죠? 돌아요. 그냥 계속. 컨티뉴는 이걸 만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반복문 꼭대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컨티뉴라는 개념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아까 일부러 무한루프 만들어서 작업한다고 했죠. 그때 컨티뉴 무조건 써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컨티뉴를 배운 김에 이것까지 같이 합시다. 원래 이거 세트로 배우는 건데 이거 지금 무한반복문이잖아요. 그쵸? 이거 돌리면 1부터 i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찍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i가 10과 같다면 이때는 브레이크 하겠다.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브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분명히 while true 얘는 무한루프인데 끝났죠. 프로그램이 9까지 찍히고 얘 멈췄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일단 컨티뉴 자체는 0단어가 계속하는 거잖아요. 반복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계속 해라 라는 느낌인 거고, 이 브레이크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거예요. 반복문을 돌다가 내려왔어요. 이 조건이 참이되는 시점에 브레이크를 만나겠죠.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반복문을 나와요. 이것도 컨티뉴랑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아까 이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가 컨티뉴가 아니라 브레이크라고 했을 때 얘 빼고 여기가 브레이크라고 하면 얘는 시작하자마자 끝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1부터 9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잠깐 주석 걸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i가 1 뭐야? i가 없는데 왜 됐어? i가 1인 상태로 들어왔을 때 참이니까 1 증가할 거예요. i는 2가 됐어요. 근데 브레이크 만났죠. 그럼 이 왈문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오기,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 뭐 출력이고 뭐고 한 거 없잖아요. i 1 증가밖에 없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프린트 i 한다면 i는 2인 상태로 그냥 반복문 끝나버린 거예요. 브레이크는 이 코드를 만나는 순간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한다. 그래서 무한루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참인 타이밍에는 브레이크를 만날 거니까 탈출했다. 그래서 9까지만 지켰다. 왜 9까지만 지키는 거예요? i 출력하고 1 증가했죠. 9까지 출력하고 10이 됐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조건이네요. 10 맞으니까 멈추고 끝난 거죠. 얘를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스텝이 얘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얘는 이제 10까지는 출력이 되겠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될 거니까. 자, 반복문에서 컨티뉴랑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 컨티뉴랑 브레이크도 언어들 다 공통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무한 루프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무한 루프 안에서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한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중 반복문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52분이니까 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